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에 복지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지 방향에 대해 현금 복지를 제일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내용을 5분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보면 첫 번째로 4차 산업의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경제는 성장하지만 생산인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더라도 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 우려되고 젊은 층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 세 번째 문제는 현재의 노인 빈곤. 이렇게 세 가지를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향 첫 번째로 현금 복지를 먼저 말했는데요. 단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근로빈곤층에게는 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확대하고요. 올해도 근로정량금 소득 기준이 확대됐지만 추가로 최대 지급액도 상향하고 재산 요건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노인층의 경우에는 연금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대로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 기초연금 인상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납부기간이 짧아서 수령액이 부족하니까 기초연금으로 채운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이후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단기 공공알바 형식이 아니라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하고요. 또 1살 미만 아동은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나도 새로운 선생님들이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도입하는데요. 이때 교육은 코딩, 원어민 어학교육, 독서나 토론교육 등의 미래형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을 선택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복지 문제 해결 방안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복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복지는 다른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 필요도가 높은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나 종교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과 맞벌이, 1인 가구 같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층들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분들에 대한 국가 대응이 늦었지만 정부와 기업의 투자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복지는 다양해지고 많아졌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체계를 쉽게 조정하고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앞두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복지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2015년 이후로 복지의 종류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매년 1000건의 복지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복지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복지를 누더기 복지로 보고 조각보 복지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누더기라는 표현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누더기를 기우고 조각보를 만들어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개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복지를 맡아서 효율적인 복지를 제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이 예상되고 90년대생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계도 출산율이 그나마 높았던 시기의 통계라서 출산율이 더 떨어진 최근 통계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고갈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시작을 반드시 할 것이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됐고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고갈돼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서만 매년 수조 원을 국고로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까지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개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발표를 요약해드렸는데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나뉘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